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사실 지금 독일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어서 원래 화상회의로 들어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셔서 제가 공동 창업자로서 같이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를 찾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저희 내부의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그 사람 전문가들을 팀을 이루어서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뭐 심지어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좀 소카라던가 마케팅 규모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리소스를 분배하기 어려운 회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저희들한테 맡기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이런 실무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대신 클라이언트와의 일을 하는 그런 짜증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조직에서 일하실 때 안 맞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대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비전을 바꾸고 그래서 다음 Making the Future Work for Everyone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프로젝트를 한 100여 개 정도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창업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알류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실무 전문가들은 한 100명 정도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카우앤독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인데요. 예전에 소카라는 회사의 본사가 있었고 현재는 소풍이라는 곳에 투자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은 미주돔이라는 곳을 창업하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기획자셨고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개발자였어요. 근데 소풍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 섹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적 섹터는 오프라인 위주로 되게 서비스를 많이 하시고 IT 서비스는 되게 대외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도와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IT를 모르시니까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저렴한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와 대표님이 같이 작업을 하다가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다르게 계속 연락 오고 근데 비용은 사실 그만큼 안 주셨죠 처음에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개발자들도 사회적 관심에 많은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아니면 심지어 카카오나 아니면 일반 스타트업에 일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네이버에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카카오에 일하는데 자기 친구예요. 그러면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망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작년 9월에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어쩔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센터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장점은 제주도 센터에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집이 있으니까 저희들 알류풀이라는 그 실무 전문가분들이 일하실 때는 또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는 제주도 와서 일하셔도 상관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내시고 저희 집을 무료로 사용하시고 제주센터 J스페이스 사무실을 사용하시면서 같이 협업하는 과정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그냥 여기 회사에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있긴 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네이버의 개발자, 근데 카카오의 기획자 아니면 디자이너, 일반 스타트업에 있는 디자이너, 그 다음에 심지어 소카 같은 경우는 에디터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IT 분야가 어쨌든 메인이긴 하지만 BIT 분야로서도 만화가나 아니면 에디터나 한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프로젝트로 한번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를 뽑기가 애매한 부분에서
저희와 한 3개월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되게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중심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개발자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단점은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집 밤에 일하시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원격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BM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 자체가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KPI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의가 한 10시, 밤 10시 아니면 밤 9시 하시는, 아니면 뭐 새벽 1시에 심지어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고정 시간을 뭐 10 to 7 아니면 9 to 6라고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자율 근무제로 바꾸고, 사실 저희 내부의 직원 한 명 한 명조차도 하나의 실무 전문가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저도 그냥 PM으로 알류프리로 고용된 사람이고, 뭐 PM 디자이너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단위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고민인데, 저희가 어디서 일하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팀원들이 다 다른 곳에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고정된 장소를 둘 수가 없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카오앤독이라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곳과 제주도의 J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미팅 시간이 10시, 11시 잡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루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내부의 팀원들보다는 오히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의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내부 팀원들 위주로 조직을 잡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리모트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개선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개인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거든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시고 있던 노동 조직에 대한 관점은 60, 70년대나 7, 80년대에 회사 간 계약을 하고 회사 간 일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계속됐는데, 사실 일을 하는 조직은 전부 다 개인이고 가끔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IT에서는 좀 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고민은 개인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멋진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저희 대표님은 지금도 독일에 계시고, 어떤 때는 치앙마이에 가고, 어떤 때는 저희는 제주도에 있고, 뭐 서울에 있고라는 장소에 대한 자유로움. 그 대신 그 아이디어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리고 70, 80 세대와는 다른 우리 세대만이 일을 하는 자부심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대, 20대, 30대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과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목표였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했던 고민과 어떻게 시행 방법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저희들은 사실 이동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제주 간, 서울 간 이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판교에 갈 때도 있고 뭐 서울 어딘가에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업무 시간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뭐 내부 팀원들도 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 개발자분들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신 주 2회 이상의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회사 내에서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대화창으로 항상 필요에 의해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내부에 팀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팀별 미팅 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2번으로 고정하고, 그때 필요한 거는 화상 미팅으로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좀 이제는 한 번에 20개, 30개씩 하다 보니까 업무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업무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때 저희는 이게 치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짝 PM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명을 서포트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어떤 상황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일 거의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에서 나오는 뭐 조직의 늘상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는 조직 원수가 많진 않아서 충분한 피드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상호 공유를 하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업 도구인데, 저희는 아웃도어와 인도어가 사실 구별돼야 되는 게 내부에서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 돌리고 외부에서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두 개로 일부러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 내부에서는 닥스웨이브라는 거를 사용해서 계약을 만들고, 그 대신 뭐 외부와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모두의 사인을 통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관련해서는 어피어라는 화상 도구 툴이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캐릭터도 막 공유되고 막 여기에 영상에서 막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좀 딱딱하지 않은 부분을 쓰기 위해서 어피어를 썼고, 사실 슬랙이 저희는 제일 고민이 많았어요. 슬랙이 사실 느리고 도구를 엄청 활용하기까지는 개발자들이 도움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개발자들이 도움이 있으려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슬랙을 개발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처음엔 메신저를 썼는데 지금은 팀별로만 쓰고 있고 메신저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트리가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의 업무 공유, 휴가 공유, 아니면 업무 시간 공유, 그 다음에 각각의 팀원들이 외부 미팅 나갈 때 외부 미팅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의 트렐로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개발자들과 디자이너와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일, 뭐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트렐로 아사나를 쓰고 있고, 그 밖에는 깃허브나 제플린을 통해서 사실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확인을 하죠. 근데 사실 뭐 코드 리뷰처럼 확인을 하는 편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오늘 어느 정도의 양을 개발했고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의 개발 양을 했으면 다음 전체 개발 일정에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깃허브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구글 드라이브는 사실 엑셀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도구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저희 적용 사례로 보면 어피어가 맨 하단에 있고, 어피어를 사실 한 달에 한 50시간 정도 쓰더라고요. 저희 내부에서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팀 중에 아니지 않을까라는 농담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나는 팀 내부 업무 관리를 할 때 쓰고, 타임트리가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트렐로는 외부 개발자와 외부 디자이너와 미팅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지고 있는 저희 외부적인 고민인데, 더 나은 협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아니면 저희들은 클라이언트는 사실 IT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비영리 단체도 있고 뭐 협동조합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만날 때 원격으로 화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신뢰도가 저희 쪽에서 떨어진다는 측면은 사실 있어서 내부에서 처음 만날 때는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으신 많은 회사들이 조직이 되게 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직으로서는 많이 큰 편은 아니어서 조직이 컸을 때도 리모트 워크가 잘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보는 눈을 바라보는 고민은 사실 저희 대표님 지금 독일에 계셔도 투자사들한테 한번 뭐라고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리모트 자체가 뭔가 사회에서 이거는 이 사람 회사들이 엄청 잘 돌아가구나 라는 인식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정도는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